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경기도 최종 합격자입니다. 저는 2020년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22학년도 시험에 붙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2020년에 시험을 한번 보기는 했는데 시험장 분위기나 시간표, 절차 같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장에 갔던 터라 처음 시험 본 거를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저는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지만 처음 학교를 입학했을 때부터 임용고시를 보려고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개인적인 여러 사정상 되게 뒤늦게 임용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지 꽤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여서 저는 대부분의 전공 과목이나 교육학이 되게 초면 같은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공부를 되게 오래 하신 선생님들보다는 올해 이제 처음 임용고시를 시작하신 초수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8월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사실 좀 이 시험을 정말 시작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은 조금 짧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유이태팀 1, 4월 이론 강의를 수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임용고시 시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을 다녀서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는 모든 강의를 대부분 다 인강으로 들었고요. 대신에 9월, 10월, 11월 그리고 파이널까지는 학원에서 직강으로 모의고사나 파이널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딱히 특별한 공부법이나 그런 게 있진 않고요. 그냥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들, 그리고 그냥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본인의 공부하는 계획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꼼꼼하게 의욕이 넘쳐서 그 10시간의 계획을 되게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많이 작성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10시간이 되게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해야 되는 양이 되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런 식으로 플래너를 쓰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약간 체크리스트를 정말 내가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공부를 너무너무 대충 하게 만들어서 이럴 바에는 그냥 조금 하루에 해야 할 양을 줄이고 대신에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서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 그리고 수요일은 영어학, 목요일은 연결론, 그리고 금요일 일반 영어 문학,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주중에 하지 못했던 과목을 다 몰아서 이제 좀 채워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대신에 이제 커리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연결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요일 그 구성을 바꿨어요. 좀 유동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여러 방법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본인이 이만큼 정도 계획을 세우면 오늘 하루는 대충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점은 스터디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스터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지필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하는 공부가 맞아서 스터디를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스터디를 안 하고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UET 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우선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거를 복습하기도 굉장히 벅찬 상황에서 만약에 스터디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학원 공부도 못하고 스터디도 대충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흐지부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게 효율이 진짜 좋으시고, 그리고 딱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공부하는 습관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스터디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단권화 부분도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쓰고 하는 건 좋아하지만 사실 쓴 거를 다시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타입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결과물을 다시 보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시간에 그냥 책을 한 번 더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론 단권화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접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쓰면서 외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인더에 들어가는 루즈리프를 굉장히 많이 사서 하루에 이렇게 쓰고 그냥 버렸어요. 어차피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날려서 쓰고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그냥 버리고 다음날 또 새로운 공부하면 또 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론 단권화도 본인이 이제 꾸준히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맞으시면 만드시지만 만약에 아니시라면 그냥 책을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각 전공 과목별로 조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조금 정보력도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막 여러 카페에 가입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는 것도 조금 귀찮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를 딱 정하면은 그거 외에는 사실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편이라서 저는 정말 UET 팀 강의를 듣기로 한 이후에는 다른 자료들은 거의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스터디를 안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UET 팀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리고 제공하는 강의 이외에는 거의 공부 다른 거를 한 게 없어요, 많이. 그래서 특히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만약에 정말 베이스가 없으시다 하면 굳이 막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시기보다는 UET 팀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지시고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제가 이제 각각의 과목을 공부했던 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반 영어나 영미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 8월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2021년 한 2월 정도까지 2S, 2R 기본을 엄청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그 2S, 2R 책에 보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표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지문을 풀면서 그 표를 무조건 채우려고 했고요. 그 2S, 2R 기본을 풀면서 막 뭐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것보다는 이 지문 자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모르는 단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르는 구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을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유희태 선생님 영미문학 책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봤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사실 공부 중반쯤 와서는 제가 연결원이랑 영어학이 너무너무 급해서 조금 소홀하게 일반 영어랑 문학을 소홀하게 보기도 했는데 초반에 그렇게 기본으로 문제를 많이 푼 게 조금 도움이 돼서 그리고 다시 이제 일반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도 저는 그 복화 30days 그거를 매일매일 봤거든요.
근데 단어만 외운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뭐 유의어, 반의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전부 다 외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외우면 단어 외우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어 외우는 데만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데이 하나 외우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2번 정도 돌리고 나니까 이제 좀 외우는데 속도가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다 외웠다 싶었을 때는 그 맨 첫 페이지에 있는 단어 리스트만 보고 그리고 뜻만 적은 다음에 그 뜻을 외우지 못한 단어만 또 따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11월 마지막까지 단어장을 본 것 같아요. 영어학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앤드류 선생님 강의를 진짜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이론부터 그리고 뭐 단가 원서 강의랑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신텍스 아규먼트까지 저는 앤드류 선생님 강의를 다 들었고 근데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이 문장 외우세요, 이 문장 외우세요 이렇게 문장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잘 표시를 해놨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묻줄을 쳐놓고 그 옆에 암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인강을 다 들은 후에 암기라고 되어 있는 문장부터 우선 쭉 쓰고 그리고 그 문장을 외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복습을. 그래서 외우라고 하시는 문장 전부 다 외웠고 그리고 반복해서 보라고 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세요. 특히 트포 책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 챕터는 뭐 3번씩 보세요, 4번씩 보세요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많이 보고 그리고 앤드류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가 정말 많아요. 그 티처스 그래머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근데 프린트도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원서랑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만 보면 정말 공부가 다 될 정도로 그렇게 자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자료를 많이 주시지만 또 이제 그 안에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된다. 이거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에 따라서 이제 꼼꼼하게 보실 부분은 여러 번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말 읽고만 넘어가시는 정도로 보시면 영어학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교육론인데요. 저는 사실 학부 때 영어 교육론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졸업시험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수님한테 메일도 보내고 졸업을 해야 하는데 졸업시험을 또 망쳤다 이렇게 막 메일도 보낼 정도로 영어 교육론이 정말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던 과목이라서 처음에 이제 인고 준비 시작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영어 교육론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도 그 첫 강의를 듣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박현수 선생님하고 송은호 선생님하고 너무 좀 즐겁게 영어 교육론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싫었던 영어 교육론이 그래도 좀 재밌게 느껴져서 문제풀이 하는 것도 좀 재밌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드업 책이 보시기에는 조금 얇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학부 때 본 영어 교육론 책들은 다 이렇게 되게 두껍고 내용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웬만한 내용은 빌드업 책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빌드업 마지막에 보면 키텀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1권하고 2권하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말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영어 교육론 공부 진짜 하기 싫을 때는 그냥 그 키텀을 봤어요. 차라리 이 이론이 너무 보기 싫다,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는 그냥 맨 뒷장을 넘겨서 그냥 키텀이라도 보자 해서 키텀을 계속 반복해서 봤고요. 그리고 8월부터 이제 저는 4, 6, 8 모의고사도 다 전부 다 학원에서 봤는데 8월 모의고사부터는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나왔던 영어 교육론 개념들을 전부 다 파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개념들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어떤 개념이 문제에 나왔고 그 개념에 대한 설명 되게 짧게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아이패드에 넣어서 저는 이제 집하고 노량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 동안 그 영어교육론 제가 정리했던 거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에 문제를 내셨다는 거는 그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그리고 또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좀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또 파이널 때 영어교육론 그때 박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업을 길게 하셨었는데 일요일이었는데 거의 5시 다 돼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한 번 쫙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집에서 다시 이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 가채점이나 채점을 그렇게 복기를 안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 팀에서 올려준 모범 답안을 보면서 답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맞춰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영어교육론은 정말 거의 감점 없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교육론은 정말 박현 선생님, 송원 선생님 믿으시고 빌드업 책 반복해서 보시면 정말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9월, 10월 모의고사 얘기를 몇 번 지금 했는데 모의고사는 그냥 정말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어쨌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눈에 보이는 점수까지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저는 초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기뻐하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기대하지 않았던 점수가 나와서 되게 놀랐는데 뭔가 여기서 되게 만족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고 공부를 조금 소홀하게 하게 될까봐 그냥 내가 지금 점수가 잘 나왔어도 이거 그냥 연습이니까 기뻐하지 말자 하고 되게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는 정말 그냥 내가 시험을 보고 채점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시험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문제 어떤 순서로 풀 건지 이런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1번부터 그냥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가 유이태 선생님께서 이제 뭐 연교론을 먼저 풀고 영어학을 풀고 일반 영어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 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풀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영어교육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답안 작성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연교론 답안 작성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모의고사 보는 동안.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정말 그 4칸이 모자라서 줄을 진짜 계속 그어가지고 쓸 정도로 답안을 엄청 길게 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이 정도면 써도 되지 않을까 하고 한 2-3줄 정도 답안 쓰고 끝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썼고 이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해서 깔끔한 답안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막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정말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시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는 좀 여건이 되신다면 학원에 와서 좀 풀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모의고사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점수는 어쨌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내가 실제 시험에서 훨씬 더 잘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저는 사실 이론 공부하는 시간보다 9월부터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솔직히 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모의고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2차 준비도 1차 합격 발표 나기 전에 이제 12월에 2차 준비 반을 들었어요. 듣고 수업 시간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 대신에 저는 초수라서 이 면접이나 뭐 경기는 수업 나눔도 있으니까 수업 나눔까지 내가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12월에는 그냥 수업 시간 연습을 좀 주로 많이 했고요. 이제 합격 발표가 나고 박현 선생님하고 소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다시 이제 1월에 학원에 나와서 연습을 하게 됐는데 진짜 시험 보기 전날에는 내가 이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합격하시면 꼭 박현 선생님과 송은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스터디하면서 정말 자주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특히 박현 선생님은 거의 카톡 항상 대기조이신 것처럼 정말 보내면은 바로바로 답장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연습하면서 찍은 동영상 선생님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하면은 정말 장문의 피드백을 엄청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손홍 선생님도 일일이 수업 시간 다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좀 고쳐야 하고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잘 찝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은 송원 선생님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하시면 무조건 바로 빨리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에도 굉장히 필터가 높은 상태였어요. 영어 면접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서 그래서 박현 선생님한테 거의 막 울면서 전화를 드리진 않았지만 카톡을 거의 막 울면서 드렸었는데 선생님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 시험뿐만이 아니고 정말 면접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격려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잘하는데 왜 그러냐, 필터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부담을 많이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면접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1차 준비하시면서 체력을 많이 키워두시고 그리고 12월에도 놀지 마시고 꼭 2차 준비하시고 선생님들 다 1차 붙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월에 꼭 2차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1차 합격 소식은 정말 최대한 빠르게 박현 선생님과 송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그러시면 2차도 무난하게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경기도 인원이 많을 때에 그리고 공부 시기도 되게 잘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연이지만 UET 팀을 잘 만나서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수이신 선생님들 저처럼 저도 처음에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어요. 어쨌든 이 시험이 굉장히 쉬운 시험은 아니고 내가 한 번에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시험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꾸준히 본인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하신다면 한 번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UET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